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함께 만드는 언론 미디어 협동조합. 여기는 국민TV. 이강인의 오늘, 이제는 정가 산책으로 함께합니다. 정치권 동향 생생하게 풀어드릴 분은요. 네, 한국일보 양정대 기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였나요? 그 사교육 관련 스튜디오로 찾아오신 분과의 인터뷰가 길어지면서 양정대 기자와 정가 산책을 할 수 없이 못했는데 제가 아주 굉장한 위협과 항의에 시달렸습니다. 양정대 정가 산책을 왜 없앴느냐. 아, 이거 참, 곡 비하인드 스토리를 설명도 할 수 없고, 아무튼 제가 다 비판은 온몸으로 맞섰고요. 앞으로는 안 빠뜨리고 묘실게요. 새누리당 공천 갈등, 김무성 대표 이렇게 막, 주춤주춤, 원래 권투에서 이렇게 백스텝 밟는 것도 수비의 한 적이긴 한데, 네네. 모냥 빠지게, 이렇게 그러면서, 이제 소강 상태로 일단 접어듭니까? 일단 어제 청와대에서 민경욱 대변인하고, 그다음에 경호실 차장하고, 이 두 사람만 사실상 이제 총선에 나가기 위해서 사퇴했다. 나머지 더 이상 추가적인 사퇴는 없을 거다.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그동안에 TK 공천 물갈이를 위해서 지금 이 당내 공천 룰 정하는 과정에 개입하고 있다.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이제 선을 딱 긋고 나섰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치밖에서는 우리가 전략공천 무슨 전략공천 얘기했냐, 지금 당원 당규에 기반해서 논의하면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지금 수위를 낮추고 있고, 네. 김무성 대표 역시 오픈 프라이머리에서 100% 여론조사 경선으로 일고 후퇴했다가 이제 우선 추천제 부분을 먼저 얘기하면서 사실 전략공천 가능성까지 열어놓고 이렇게 지금 연이어서 이제 후퇴를 했고, 어쨌든 양쪽이 모두 지금 한 발씩 물러서는 듯한 이제 그런 모양새를 연출하면서 사실 공천 갈등 부분이 당장은 조금 수그러드는 듯한 그런 모양새가 되긴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거 잘 보면 지난주부터 계속 말씀을 드렸듯이 이게 청와대가 이제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 퇴임 후 안전판 마련이라는 그런 의중까지 실리면서 청와대가 집권여당의 공천 룰에 직접 개입하는 아주 볼썽사나운 그런 모양새가 연출이 됐는데, 그 과정에서 김무성 대표의 대응, 이것이 굉장히 좀 전략적이지도 못했고, 예. 그리고 당내 비박계의 세를 모아가면서 하는 그런 흐름도 전혀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런 양상으로 흐르면서 사실 김무성 대표가 계속해서 후퇴하기만 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은 어쨌든 청와대나 친박계도 좀 수위를 낮추고, 김무성 대표도 한 발 물러서서 타협 여지를 제시하고, 그래서 양쪽에서 이제 한 발씩 물러서면서 이렇게 상황이 좀 수그러드는 듯한 소강 국면이 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상황은 사실상 김무성 대표는 백기투항을 한 거고,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는 상황 관리에 들어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꾸 이 공천 갈등 부분이 부각이 되면 결국은 김무성 대표 쪽에 이 비판적인 여론이 형성되는 게 아니고, 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김무성 대표가 계속 후퇴하고는 있지만 비판의 화살은 결국 청와대를 향할 수밖에 없을 거고요. 그렇죠. 그 화살은 결국 박근혜 대통령한테 날아갈 수밖에 없다. 이런 부분을 지금 청와대나 친박계가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상황 관리에 들어간 거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예, 상황 관리. 그러니까 비박계들의 정치적 정서나 이런 것들을 원거리에서건 근거리에서건 이렇게 좀 다득이고 한 곳으로 다독다독 해가면서 맞서야 할 국면, 또는 좀
대차게 한번 나가야 할 거 이런 거 없이 그냥 단기 필마식으로 그렇죠. 내가 하면은 뭐가 좀 되지 않겠느냐 그랬었던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지금.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 문재인 대표하고 이제 합의를 할 때 예. 잠정 합의를 할 때조차도 말씀드렸듯이 이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이라고 하는 김용우 수석 대변인조차도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건지 할 건지에 대해서 전혀 몰랐다는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그 정도로 본인이 뭐랄까 이렇게 어쨌든 언론의 평가 자체가 이제 선상반란이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유엔 총회 참석차 이제 뉴욕에 나가 있는 동안에 그 합의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럴수록 좀 더 정교하고 치밀하게 전략적으로 준비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계속해서 이상적으로 밀릴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게 이제 어제까지의 상황이고 결국 오늘부터는 청와대나 친박계가 이제 더 밀어붙였다가는 그 화살이 이제 이 박근혜 대통령을 직접 향하게 될 공산이 커질 것 같으니 그 부분에 대해서 친박계도 이제 뭐 조금 상황을 관리하면서 좀 뭐랄까 갈등 자체를 좀 봉합하는 일단 좀 수그러뜨리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예. 근데 이제 문제는 어쨌든 이제 공천 룰을 논의할 특별기구가 아직 위원장 인선도 지금 못한 상태인데요. 네. 지금 김무성 대표 쪽에서는 한 사무총장, 그러니까 황진하 사무총장을 위원장으로 앉히겠다 이런 생각이고 지금 친박계 쪽에서는 내년 총선 불출마를 선언한 이 김태호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자 뭐 이렇게 주장을 해서 지금 어제 결렬이 됐지 않습니까? 예. 매듭이 지어지지 않았는데 아마도 이 물밑에서 지금 현재 논의는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 황진하 사무총장 주장을 친박계가 수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말씀드렸듯이 지금 이미 친박계나 청와대 쪽에서는 이 이른바 공천 전쟁이라고 했었던 그런 부분들은 이미 일단락됐다, 게임 끝났다 이렇게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상황 관리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건데 사실 황진하 사무총장 같은 경우도 김무성 사람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여기도 대표적인 친박계 중에 한 명 아닙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황진하 사무총장이 이 특별기구 위원장을 만든다고 해서 친박계나 예. 청와대 입장에서 전혀 부담스러울 게 없는 상황입니다. 예. 근데 이제 어쨌든 한번 이렇게 좀 뭐랄까요 그 특별기구를 만드는 과정에서 충분히 이 새 과시를 했고 상황을 이렇게 우위로 끌고 가는 그런 상황이 이제 양상이 벌어졌고 그 상황을 자기들이 우위로 끌고 갈 수 있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김무성 대표의 좀 면도 살려주는 듯한 모양새로 본다면 그 모양새를 위해서 황진하 사무총장을 특별기구 위원장으로 하는 그 안은 친박계가 수용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인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겠습니다. 선거니까 조직과 돈 이게 다루는 곳이 사무총장이고 선거 때 네네. 임박하면 황 총장이 뭐 이쁘거나 그래서가 아니고 그렇죠. 저기 농구 감독이 있으면 농구 시합이 열리면 농구 감독을 내보내야지 축구팀 감독을 갑자기 대신 나가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황진하 사무총장 혼자 그거 뭐 공천을 하겠어요. 보고 있는 눈이 얼만데. 그렇죠. 그러니까 네. 공천 룰 부분이라 예. 뭐 현직 사무총장이 공천 룰을 관장하는 게 뭐 그러니까 그런 전례가 없었던 건 맞는데 그렇더라도 뭐 지금 친박계나 청와대 입장에서 보면 뭐 그렇더라도 크게 문제될 거 없겠다 이런 판단을 했음직하고요. 그렇죠. 오히려 지금 친박계에서 좀 뭐랄까 그 손발을 좀 묶어두려고 하는 그 직접적인 대상은 바로 홍문표 사무 1부총장입니다. 네. 홍문표 사무 1부총장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대표적인 친이계 인사였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김무성 대표의 최측근 중에 한 명으로 꼽히는데 실제 공천 과정에서 그 공천 작업 전체를 총괄하는 건 사무총장이지만 공천 실무를 총괄하는 건 제1부총장입니다. 예. 제1부총장이 지금 얼마 전까지
김무성 대표가 오픈 프라이머리를 구체적으로 이제 어떻게 적용할 거냐, 실시할 거냐, 이걸 갖고 만들었던 그 국민공천 TF, 여기 TF 장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서청원 최고위원이나 몇몇 친박계가 김 대표에게 무리하게 그 안심번호 국민공천제를 주문한 이 사람들 체크해야 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주장을 한 적이 있는데, 그 대상이 바로 실질적인 당사자가 바로 홍문표 1부총장입니다. 그래서 지금 친박계에서는 어떻게 보면 전체 판을 좀 자기들이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는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세게 몰아붙이지 않고 뭐 세게 사무총장 몰아붙이지 정도야. 않아도 충분히 컨트롤할 수 있다. 대신 홍문표 사무 1부총장에게는 충분히 경고가 됐을 거다, 이렇게 좀 보는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기초적인 장악은 가능하다. 그리고 네네. 그것을 안팎에다 사인을 줬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렇죠. 하겠다는 네네. 얘기고요. 자, 두 번째 지금 야당 얘기 중에 통합행동은 이른바 호남 출신 주승용, 박지원, 박주선 등등의 계열과는 조금 다른 흐름이잖아요. 그렇죠. 네네. 뉴 파티에 대한 입장을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하고 나섰는데 요 말씀 답변하시기 전에 네. 딱 맞추어서 영어로는 타임리 히트라 그러나요? 정치적 평소에 글 쓰시는 거 보면 굉장히 정치적 식견이 높으신 분으로 저도 생각하고 있는데 선계산이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께서 이런 말을 주셨어요. 요거를 묶어서 함께 답변 좀 부탁드려도 되죠? 네네. 자, 독수리 오영재 김영춘까지 나서니 김부겸이나 김영춘의 지금 김부겸, 김영춘 다 통합행동 8인에 가 있지 않습니까? 들어가 있죠. 네네. 김부겸, 김영춘 등의 진정성을 믿는 나로서는 갑자기 문재인을 중심으로 한 소위 친노 세력이 그렇게 독산적이고 배타적인가 하는 생각을 잠시 갖게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독자 행동 이 양반들이 네네. 손학규 같은 사람을 이제 또 한번 옹립하기 위해서 혹시 또 한번 흔드는 건 아니냐. 네네. 그래서 좀 헷갈린다. 문재인도 믿고 김부겸이나 김영춘의 진정성도 믿었던 사람인데 이런 말을 하고 나니까 좀 어떨지 모르겠다라는 말씀이십니다. 저 양 기자가 하시려는 말씀하고 일맥상통하죠. 조금 다른데요. 저는 그 통합행동이 지금 이제 들어있는 사람들 보면 8명으로 지금 현재는 구성이 돼 있지 않습니까? 예. 박영선, 민병두, 조정식, 정성호, 현역 의원들은 이렇게 4명이고요. 정장선 뭐 등등. 예, 그다음에 김부겸, 김영춘, 정장선, 또 한 명이 제가 누군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다 어쨌든 전직 의원 4명이 예. 있고 이렇게 8명이 지금 이 모임을 꾸렸는데 대체로 보면 얼마 전까지 있었던 그 문재인 대표 재신임 정국에서 사실 주류와 비주류 어느 쪽에도 직접 가담하지는 않고 좀 일정하게 선을 좀 지켜온 뭐 전현직 의원들이고 다만 이제 정성호 의원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김한길 전 대표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인 건 분명하고요. 예. 근데 어쨌든 이들 뭐 재선 3선급 전현직 의원들이 일정하게 이제 선을 그어온 건 사실인데 이 뉴 파티, 그러니까 새 정당 구상에 대해서 네. 이 문재인 대표에게 요구를 한 건 두 가지 의미가 있을 겁니다. 하나는 네. 어쨌든 지금 내년 총선을 야당이 단일 대우로 치르지 못하면 총선에서 이기기 어렵다. 총선 승리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 하나가 이제 깔려 있는 거고요, 전제로. 예.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걸 위해서 내년에 총선을 앞두고 야권 전체 빅텐트로 이른바 이 통합 전당대회를 할 수 있으면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게 이제 손학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것 아니냐라고 뭐 충분히 뭐 얘기를 할 수는 있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전제로 손학규 전 대표를 염두에 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예. 그렇지만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건 분명하다.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 아까 처음에 이제 시작하실 때 박지원, 주승용 뭐 이런 의원들과는 다른 궤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네. 그 다르다는 궤는 분명한데 예. 이게 이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들 통합행동이 문재인 대표에게 이른바 빅텐트로 온 새 정당 구상에 대한 입장을
이 요구를 하면서 다른 정파들도 이 당내 통합을 위해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는데 집중해야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하면 안 된다 이런 경고도 했는데요. 지금 문재인 대표에게 그걸 먼저 요구한 건 분명히 문재인 대표에게 일정한 뭐랄까요 그 이니셔티브를 좀 주겠다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니 그 지난번에 재신임 정국이 이제 대충 마무리가 되면서 문재인 대표가 그 전반적으로 당내 통합과 관련한 그리고 야권 전체의 이 구상에 대해서 입장을 밝히겠다는 얘기를 분명히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대목에서 지금 통합행동은 일단 문재인 대표에게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뭔가 좀 청사진을 제시를 하고 그러면서 당내 통합의 속도를 내야 되지 않겠느냐는 주문을 일단 한 걸로 그렇게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점에서 보면 말씀드렸듯이 문재인 대표의 이니셔티브를 일정하게 인정을 하면서 상황을 문재인 대표가 어떻게 끌고 가느냐를 좀 보겠다. 그리고 지원할 거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겠다. 다만 이 상황이 제대로 정리가 안 되고 문재인 대표가 제대로 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고 당내 갈등이 또다시 꿀렁꿀렁하게 이렇게 간다면 우리는 다른 대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손학규 전 대표를 불러오거나 하는 그런 방식으로 갈 수도 있다는 그런 것까지 좀 열어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정면으로 맞서거나 누구로 바꿔치자 아직 그 단계는 아니고. 그렇죠. 선택지는 네네. 많다. 아무튼 그 김부겸, 김영춘 의원이 그렇게 합류한 데는 또 영남에서 제1야당 간판으로 뛰어야 하는 사람들만이 가질 수 있는 고충 이런 것도 살짝 읽히는 것 같기도 그렇죠. 해요. 그런 게 있죠, 당연히. 예, 잘 들었습니다. 오늘 청취자분 질문까지 함께 묶어서 드렸고요. 이따 이강윤 오늘 끝날 때쯤에 김영춘 전 의원하고 인터뷰 예정돼 있습니다. 혹시 중요한 얘기를 하면 제가 뭐 좀 끌어내면 네. 스트레이트 거리로 하나 살짝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정가산책 지금까지 한국일보의 양정대 차장이었습니다.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응원하는 가장 쉬운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라디오 팟캐스트 널리 알리는 가장 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기억하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